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일 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유료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료 상담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무 상담 돈 주고 한다고? 보험 상담 돈 주고 한다고? 주식 상담, 부동산, 사업 상담, 컨설팅, 그거 뭐 상담만 하는데 돈을 줘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료 상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주식, 부동산, 사업, 자선에 관한 모든 것을 점검 또는 설계해주는 모든 행위를 유료 상담이라고 해요. 이 행위를 돈을 주고 하면 유료 상담이고요. 돈을 주지 않고 하면 무료 상담이겠죠. 무료 상담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무료 상담이면 비용이 들지 않아서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담이 무료면 플래너, 그러니까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의 수익이 어디서 발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으면 AS를 신청하겠죠. 애프터 서비스를 신청하겠죠. 전화나 또는 앱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수리 기사님이 방문을 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 수리 후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겠죠. 비용은 출장비와 부품값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아서 기사님을 불렀는데 기사님이 와보니까 그냥 전기 콘센트가 살짝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콘센트를 딱 꼽았더니 냉장고가 다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출장비를 받는 분이라면 그냥 출장비만 주세요 하고 콘센트를 끼워주고 갈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냉장고 주인이 무슨 콘센트 하나 껴줬는데 출장비를 받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신도 몰랐기 때문이죠. 왜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님이 오셔서 전기 콘센트 하나 꼽았을 뿐인데 출장비를 낼 거예요. 근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품값은 드리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출장비를 안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기사님을 불렀는데 저 이거 뭐 문제 없으면 출장비 안 드릴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기사님이 이제 냉장고 뒤를 보면서 이거 왜 작동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겠죠. 근데 콘센트가 뽑혀져 있는 걸 봅니다. 콘센트를 낍니다. 냉장고가 바로 작동하죠. 그러면 콘센트 바로 뽑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러면서 갑자기 냉장고를 뜯기 시작합니다. 이 부품은 노후가 됐고요. 이 부품은 교체하시는 게 좋고요. 이 부품은 하면서 시작하실 거예요. 왜냐면 출장비를 못 받으니까 부품값에서 그 기사님의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담을 하는데 무료로 하려고 하시면 과연 그 플래너가 솔직히 이야기해 줄까요? 정확한 재무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유료 상담이 아닌데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사용자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챙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장비를 주는 것, 유료 상담을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유료 상담 비용 얼마인가요? 저는 1시간 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10,000원은 시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00원은 교통비 및 유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0,000원은 정보 공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회 상담할 때 30,000원의 유료 상담 비용이 책정돼요. 하지만 이거는 기존 고객들에게 유료 상담 비용을 청구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첫 번째 상담하시는 분에게 유료 상담 비용을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만나는 분들은 저를 유튜브나 블로그나 또한 텔레그램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 걸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와 신뢰관계가 쌓여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또한 제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이 유료로 그 상담 비용을 내지 않으면 그분들과 계속 약속한 것들이 뒤로 미뤄질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30,000원의 유료 상담 비용을 낸 분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무료 상담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물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30,000원의 유료 비용을 낸다면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흔히 말하는 노쇼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유료 상담 비용 30,000원인데 진짜 모든 정보 공유해 주시나요? 모든 경험 공유해 주시나요? 맞아요. 모든 정보 공유하고요. 저의 모든 경험 공유해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여기 출연하는 달인들은 자신이 어떻게 달인의 경지에 올랐는지, 어떻게 내가 이 경지에 오를 때까지의 어떤 일을 했는지 노하우를 정말 상세히 알려줘요. 그리고 음식을 하시는 분들,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비밀 레시피도 공개해요. 막 제가 예전에 어느 떡볶이 가게가 생활의 달인에 나온 걸 봤는데, 그분이 떡볶이를 정말로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요. 그런데 그 떡볶이를 만드는 소스나 육수나 다른 것들이 정말 만들기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년 정도 숙성시킨 무언가를 쓴다던가, 아니면 그 장을 만들 때 그 메주를 정말로 좋은 곳에서 가져온다던가, 그리고 또 무슨 뭐 호박 달인물을 뭐 사용하고, 뭐 멸치는 뭐 어디서 가지고 오고, 얼마나 어떻게 손질해서 뭘 넣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단맛을 넣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첨가하고,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 그대로 하면 그 맛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 맛이 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거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냉장고를 부탁해 나온 이연복 셰프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레시피 다 가르쳐 주셔도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가르쳐줘도 따라할 사람만 하지 게으른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 모두 정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분보다는 많은 경험과 그분보다는 좋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저는 일이 이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 다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르쳐줘도 따라할 사람만 하고 실행할 사람만 실행하고 안 합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동의하는데도 안 해요. 못 해요. 그게 좋은 걸 알면서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연복 셰프님이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게으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일회 상담시 3만 원인데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안 하시는 분에게 뭐 언제 하십시오 뭐 그 이후에 또 연락을 드리거나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안 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카톡을 문의하시는,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면 한 7명 정도는 유료 상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그 이후로 상담 차단하세요. 그래서 전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는 이유는 종목을 추천해 주세요. 좋은 상품 추천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그것만 말씀하시고 그것만 물어봅니다. 그러면 투자라는 것이, 그리고 재무라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주식이라는 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만나서 앞뒤 사정을 들어보고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 설계가 가능하고 상담이 가능하고 조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만나서 유료 상담을 진행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잘못됐다고,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너무 비용이 비싸다고 뭐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료 상담에 대해서 조금 시선을 바꾸고 조금 뭐랄까요, 마인드를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무료 상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료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쨌든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을 통해서 무리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들지 않아도 되는 상품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포 마케팅 아시죠? 아까 말했던 냉장고에 대한 수리도 이 부품 안 갈면 언젠 폭발할 수도 있어요. 언제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라고 공포심을 주는 겁니다. 이런 공포 마케팅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는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 수익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자기가 생계비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을 상관없이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 투자는 엄청나게 무서워요. 크게 갈 수 있어요. 크게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사람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것에 목숨 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과 위험한 사람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과연 플래너가 무서운 사람인지 위험한 사람인지를 구분하세요.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식으로든 조언을 받고 있는 상담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플래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무서운 사람인지,
그거 하나로만 수익을 발생하는 시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수익이 많아서 정말로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 상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